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능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두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요, 낮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남자분 두 분이 오시고 설명회 이제 들으셨는데 그 분이 오신 이유는 여기 사무실에 어떤 분을 아시는데 아신지 꽤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셨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 사슬 매니아 어쨌든 회원이세요. 네, 회원이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네 분이 오셨어요. 네, 저녁 7시에 설명회를 이제 들으시려고 네 분이 오셨는데 남자 3분에 여자 1분인데 한 분은 $1000를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1000이신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또 남자 2분하고 여자 1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매일매일 데일리 주는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투자하면 5,000원씩, 예, 5,000원씩 매일매일 그 돈이 나오는데, 10개월 정도 하면 150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냥 있었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이 이제 7시 설명회를 드리러 오시면, 이제, 일찍 오셨어요. 6시쯤 오셨는데, 시장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우리 센터장님하고 같이 어쨌든 상을 차려놨는데, 어쨌든 그 밥을 드시고, 예, 그러고 나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 특히나 여자분이 너무나 진짜 경우가 아니고 참 밥을 준 거를 왜 후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야, 어쨌든 예.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기 음식 공식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저께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이 이게 커피 한 잔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자신의 잠재의식을 아는 것이 모든 종류의 부, 즉 정신의 부, 금전의 부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머피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면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경기, 불황이나 전쟁 등 당신의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또 부가 갖는 형식에 관계없이 당신은 항상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이면정 부자가 되라, 이면정 부자가 되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느 곳에 있어도 부자유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을 잘하는 사람은 돈이 언제든지 자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고 언제든지 넘칠 정도로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국가 경제가 내일이라도 파탄이 나서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나 새로운 통화가 어떠한 형태를 갖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당신은 여전히 부를 끌어들이고 끊임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흘러 들어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천천히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으면 당신의 생활은 마술처럼 풍족해지게 됩니다. 언제나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굳게 믿고 긍정하세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돈을 저주하는 사람은 좋은 것도 사용 방법에 따라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와 관계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발전되려 하고 있다. 잠재의식은 입으로 말한 쪽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쪽을 실현시킵니다. 나는 억만장자다. 나는 조만장자다. 나는 풍요로워지고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너무 애써 기도하지는 마세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면 잠재의식이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쉽게 기도하라.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거나 지나치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나 부정하는 사람도 떠올리지 말고 의지력을 사용하지도 마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아이처럼 무작정 믿어야 합니다. 어떤 집의 중앙 난방이 고장이 나서 보일러 수리비로 $200가 청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수리공이 볼트 하나가 문제였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겨우 볼트 하나에 $200만 라니 너무 비싸지 않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수리공이 대꾸했습니다. 나는 볼트 값으로 5센트를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199 95센트는 고장난 부분을 찾는 데에 들인 비용입니다. 잠재의식은 보일러 기술자 이상으로 신체의 모든 기관의 이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기술자에게 고장난 부분을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고치는 방법에 관해 이것저것 마음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 기술자를 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라도 고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다면 일이 잘 안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도 세세한 일을 신경쓰거나 걱정하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실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직급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직급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직급 달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직급 이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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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애써 기도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면 잠재의식이 알아서 해줍니다. 너무 멋지죠? 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휴, 그래서요, 제가 이 사피엔스 책은 좀 더 읽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 책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요거 이거 세이노의 가르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뭘 어떻게 해? 피보다 진하게 살면 되지.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네. 이 책이 엄청 싸요. 이 책이 5,000원도 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책 내용은 엄청 많아요. 봐봐요. 세상에 그림 하나 없어요. 여기 자전거 나와 있죠. 자전거. 네. 자전거. 뒷바퀴를 돌리죠. 우리가 뒷바퀴를 돌리면 앞바퀴는 이렇게 조정하는 데에 따라서 뒷바퀴가 따라오죠. 자전거는 잘 탑니다. 네, 현정이 자전거 잘 탑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 안 탄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래도 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니까. 네, 기술입니다.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가스 보일러에 사용되는 환풍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종업원 50여 명의 중소업체 파워텍. 이 회사가 2000년 1월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의 경영권이 넘어갔다. 리타워 인베스트먼트사의 회장은 불과 31살인 미국계 한인 최유신 회장. 미국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자딘 플레밍 증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다 스미스 바니 은행 한국지사를 거쳤으며 98년에 하버드 후배들을 긁어 모아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경제계 유명 인사이다. 최 회장은 파워텍의 경영권을 넘겨받자마자 그 회사를 아시아 지역 인터넷 벤처 회사들 인수합병하는 투자회사 리타워텍으로 탈바꿈한다고 발표했고 리타워텍은 현금 투자는 거의 없이 주식 수합을 통해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주회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리타워텍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13억 5천만 달러의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한다. 2000년 7월 21일 13억 5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조 5천억 원가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그 돈은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자금은 하루 0.3% 이자를 주기로 하고 3시간 빌린 초단기 외화 자금이었다. 어쨌든 리타워텍의 주가는 2000년 1월 4일 2415원에서 35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5월 18일에는 36만 2천원에 달하게 된다. 이야, 대박. 2415원 하던 주식이 36만 2천원까지. 누군가 떼돈을 긁어 모았다는 말이다. 주가는 얼마 후 곤두박질 쳤고 2001년 금감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어쩌고 하였지만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리타워텍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나는 리타워텍 관련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한 천재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3시간 동안 빌리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한다. 게다가 사전에 리타워텍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경부에 그러한 해외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내 짐작이지만 3시간 동안의 투자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었고 재경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치밀하다. 천재들이다. 물론 상투를 준 개미들은 엄청난 피박을 썼다. 불쌍한 개미들. 나는 도대체가 수상쩍어서 리타워텍 주식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며 관련된 놈들을 아주 족같은 18 새끼들로 본다. 이 책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경향신문 2000년 2월 20일자에는 사이버 투자왕 대박 박정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살 때 10만 자리까지 암산해 수학 신동이란 소리를 들었다. 초등학생 때 아파트 평당 가격을 계산했다. 삼수를 하던 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평당 1000만원까지 폭등하자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평당 600만원으로 하락했고 IMF가 닥치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아파트를 600만원에 처분한 부모님은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2191%, 2057%, 99년 4월 15일 1, 2회 하나증권 주최 사이버 투자 대회 대학 부문에서 그가 올린 경이적인 수익률이다. 1천만원의 종잣돈으로 사이버 매매를 통한 실전 투자를 해 2억여 원을 660만원을 투자해 1억 4천여만원을 벌었다. 지난 1월 증권 사이트 세르파 주최 밀레니엄 증권 수익률 게임에서는 1천만원 모의 투자를 해 1823%의 수익률을 올렸다. 대학생이 된 뒤 수학 강사 자리를 얻어 1년 만에 1천만원의 시드머니를 마련하였을 때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했다. 1천만원은 3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IMF가 닥쳤다. 결국 98년 1월에 2천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르자 배팅을 하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의 시드머니 중 1천만원을 투자했다. 하나증권에서 실시한 투자 대회였다. 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만도 2억 5천만원, 주식에 필요한 공부는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제신문을 즐겨봤지만 TV는 거의 보지 않았다. 지금도 신문의 경제면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본다. 그의 취미는 주식 투자 일이 아니라 취미로 주식 투자를 즐기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원천이라고 한다. 당신은 이런 기사를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이 친구 정말 돈 버는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물론 나는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벌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테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국어사전에서조차 천재를 타고난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 노력의 결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았는가? 죽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끝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작곡하지 못한 살리에르. 그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면서도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감동적인 음악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내는 모차르트. 천재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 나 역시 천재들을 보면 언제나 열등감과 시기심을 느낀다. 영화 굿 윌 헌팅을 보았는가? 무지무지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과 교수, 반대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청소부이지만 타고난 천재성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윌 헌팅. 학생들과 교수는 그 천재 청소부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시기심, 열등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좌절도 느끼지 않았을까? 모파상의 스승 플로베르는 천재 칭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일종의 정신병자다 라고 혹평했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은 천재 아동 200명과 보통 어린이의 DNA를 분석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고 천재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말인가?
천재 같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기심도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다. 특히 천재가 저 먼 나라에 있다면 그저 찬사나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듯한 느낌에 빠지고 만다. 왜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래서 공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천재가 되고 은행도 털고 슈퍼맨도 되고 억만장자도 되고 투명인간도 되고 이 세상을 누비고 다닌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상상의 날에는 끝없이 펼쳐진다. 그래서 공상은 즐겁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공상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싫어진다. 내가 그랬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5장을 쥐고 하는 포커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패는 259만 8,960개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최고의 카드패를 쥘 사람은 약 2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포커에서 그런 카드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신을 이길 수 있다. 그저 포커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카드를 받은 잘난 사람들은 무시해라. 그들의 포커판에서는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다. 핵심은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은 없지 않는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 더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일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는가.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그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쓸므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러한 것이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선수들, 컴퓨터 게임, 채팅, 명품 브랜드, 경마 등에 무지 관심이 많다. 당신이 하는 게임은 그런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건 역시 당신에게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당신의 적군이 더 이상 싸울 생각을 갖지 않고 총을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적들과 싸울 때는 총도 필요 없고 그저 활이나 창만 있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거창한 금옷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미래의 결단,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미래학의 거두 피터 드래커 역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결국 천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이 독자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란다. 추신. 엄청난 부자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에 초라해야 할 필요도 없다. 특히 암흑의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이 얼마라는 등의 기사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의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팔아버린다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즉 환전성이 약하다.
게다가 주식 가격이 정찰가로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인 경우에는 그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부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미공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5천억 원이 된다고 뻥을 튀기면 내 자산은 졸지에 수천억 원도 되고 1조 원도 되게 된다. 그러나 미래 가치라는 것은 순전히 말 만들기 나름이다.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는 주식의 가치는 아무도 모르며 그것마저도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실제 총액을 모른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대해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쪽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귀를 쫑긋거리고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자기 학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조언을 우선시하면서 따라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대원칙.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가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의 임장 비용으로 수십 수백억 원 내라고 하는 거, 그런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저씨 되게 웃겨요. 이거 아저씨 맞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현장 답사 비용으로 수십 수백 원 내라고 하는 거, 그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 근데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머리는 못 깎지만 그런 전문가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이분은 또 본인이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근다고 이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 되는 사람 중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고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큰 돈을 벌어보지를 못했지만, 큰 돈을 벌 뻔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큰 돈을 벌었더라면 제가 그 돈을 잘 관리를 해서 잘 불려서 잘 써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되게 웃기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가시하는 연놈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연놈이 현장 답사 비용으로 수십 수백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 그 연놈이 당신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해가지고는 돈을 더 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주 굉장히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야, 이 책을 읽는데도, 이거 끝까지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34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은 몇 시쯤 됐죠? 아직 8시 46분이네요. 8시 46분이니까 제가 워낙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또 집에서 밥도 먹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아저씨 되게 웃긴 아저씨군요. 전문가의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7월 3일이고 이따 오후에 동국대학교 포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시 설명회 하고 7시 설명회에는 저는 현정이는 없습니다. 네, 현정이는 없어요. 오늘은 또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기일이기도 합니다. 동국대를 갔다가 또 제사 지내러 저기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데 장충동에서 의정부를 갔다가 다시 또 제가 사는 곳까지 가려면 차 타는 시간만 해도 도대체 이 몇 시간이야. 여기서 동국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죠. 3호선 타고 동국대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또 다시 1호선을 타고 의정부로 가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면 오늘 차 타는 시간만 해도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왔다 갔다 5-6시간. 포럼도 엄청 길어요. 1시 반부터 7시까지. 제가 사실 뭐 그런 포럼에 저는 하여튼 제가 오늘 거기를 꼭 가야 되는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지로 토끼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